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도 연사로 참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틀림없다고 투더문코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참여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테네시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어서 굳이 트럼프가 방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걸 보면 얼마 전 유세중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 후보가 이번 달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변동 없이 참석할 것이라고 폭스비즈니스의 엘린 워테렛이 자신의 X를 통해 언급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프라인 컨퍼런스인 해당 행사는 7월 25일부터 사흘간 미국 내슈빌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 한동안 비트코인을 스캠이라고 언급하며 언젠가 터질 재앙 수준으로 칭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고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도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 그가 보여준 강한 모습과 사진 한 장으로 인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9% 상승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실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투더문코인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와 주요 연설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주요 연설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별표를 친 도널드 트럼프. 별표를 친 이유는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세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가격 변동을 주기 가장 쉬운 인물이라는 점에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NSA 기밀자료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 우드, 공화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비백 라마스와미까지 각종 인물들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투더문코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죠. 최근 총격 사건 이후 컨퍼런스의 불참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었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도 연사로 참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틀림없다고 투더문코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참여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테네시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어서 굳이 트럼프가 방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걸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근 총격 사건으로 인한 지지율의 증가와 함께 비트코인이 9%나 오르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최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을 활성화시키고 암호화폐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직접적인 약속을 했을 뿐더러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캐시 우드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발언했는데 그녀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비트코인 채택과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 촉진,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투더문코인은 트럼프의 당선과 연설이 비트코인과 각종 알트코인들에도 분명 좋은 호재임에 틀림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코인, 마가 코인 등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상승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암호화폐 시장의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표심을 얻기 위해 어떤 비둘기성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무소속으로 대선을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인물임에 틀림없겠죠? 해당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버트는 이미 1년 전부터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이며 시장 투자가 어떻게 빈곤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비트코인을 통화로 전환하여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할 만큼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이파전처럼 보이는 미 대선이라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의 발언 그리고 행보가 한편으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사를 통해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의 회유를 시도한 것을 아시고 보면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인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자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우리나라의 돈나무 누나 또는 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입니다. 각종 비둘기성 발언들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캐시우드가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했다는 사실인데 아이들에게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이러한 기준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사업들을 지지해왔는데 2015년 아크웹 X0 ETF를 통해 ETF 최초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으며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를 통해 산업에 대한 노출을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21쉐어스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제공 중인 사실 또한 인지하시며 그녀의 발언을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행사에 매번 연사로 참석하며 빠질 수 없는 시그니처 같은 존재가 된 인물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로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간주하며 회사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대규모 구매하기도 하며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을 보여준 인물인데 여러 인터뷰와 컨퍼런스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해왔으며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돈의 궁극적인 형태는 비트코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너무 호의적인 인물이다 보니 투더문 코인은 그의 발언이 크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나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인 만큼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는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 안보국 요원이자 NSA 기밀자료 폭로자로 잘 알려져 있죠.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사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물이냐라고 하면 솔직히 투더문 코인은 뭐라고 여러분께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역시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면 가끔은 저게 무슨 말이지? 뭔가 이해하기가 힘든데라는 발언으로 사실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한데 러시아에서 2022년까지 망명 생활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정식 시민권을 취득한 스노든은 내부 고발자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된 인물인데요.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에서 꽤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많은 후보들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 그들이 접근 방식과 공약은 조금씩은 다 상이합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안정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달러 안정화에는 비트코인 대신 다른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 어떤 발언을 할지 투더문 코인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피격이라는 사건 이외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트코인 강세를 재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분석 재료 중 첫 번째는 반감기입니다. 지난 4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별일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의 주요 일원인 채굴 회사들 간에는 이합 집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 보상과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채산성을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 것이죠. 몇몇 업체들은 인공지능을 도입해 채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채굴 산업의 자구 노력이 일단락되면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뒤따릅니다. 운영 비용을 조절한 채굴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내다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입니다. 지난 5월 말 ETF 출시에 8부 능선을 넘는 승인이 이뤄졌고 이달 말 실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또다시 가상자산 시장에 전통 금융권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체 대한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컸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전통 금융권의 위험 자산 투자금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달러 규모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을 이뤄낸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더 달아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는 시장 내부의 단기, 장기 방향성이 일제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상승으로 모이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영향력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짙어졌다고 볼 수 있죠. 거시경제 방향성이 시장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돌다리를 좀 더 신중하게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투더문 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컨퍼런스 주요 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